1897년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면서 조선이라는 이름을 대신해 대한제국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역사 E뉴스에서는 대한제국의 성립 과정에 대해 알아봅니다. 조선의 26대 왕이자 대한제국의 황제였던 고종. 열강들의 틀 속에서 자주적인 근대 국가를 꿈꾸었던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에 대해 집중 조명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역사 E뉴스의 최현지입니다. 1895년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며 동아시아에서 주도권을 잡게 되자 러시아는 프랑스, 독일과 협력하여 일본을 견제하는데요. 일본은 이에 굴복해 청에게서 빼앗은 요동반도를 반환하게 됩니다. 한편 조선에서도 일본의 정치 간섭이 심해지자 조정에서 친일파를 몰아내고 친러파를 등용하려 하는 등 러시아를 통해 일본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일본은 불리한 정세를 되돌리기 위해 엄청난 사건을 모의합니다. 어떤 사건인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조선의 친러 정책의 중심에는 명성황후가 있었는데요. 일본은 러시아와 가깝게 지내는 명성황후를 제거함으로써 러시아의 조선 접근을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 일본군의 호위를 받은 한패의 일본인들이 경복궁에 침입해 명성황후를 살해하고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시신마저 불태우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들은 사건의 범인을 명성황후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던 흥선대원군에게 덮어씌우는 계획까지 세우는 치밀함을 보였는데요. 결국 일본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 국제적인 비난을 받습니다. 이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 파천을 단행합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국왕이 외국의 공사관에 머물자 나라의 위신은 추락했고 이를 틈타 러시아,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과 같은 열강들은 조선의 광산 채굴권, 삼림 체벌권, 철도 부설권과 같은 이권을 챙기며 경제적인 침탈을 합니다. 이처럼 나라의 자주 독립이 위협을 받고 있을 때 갑신정변에 참여했다 미국으로 망명했던 서재필이 귀국하는데요. 서재필은 나라의 독립을 지키려면 국민을 계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독립신문을 창간하고 독립협회를 만듭니다. 독립협회는 처음엔 지식인들이 주도했지만 점차 상인, 노동자 같은 민간인들이 중심이 되어 전국적인 단체로 발전했는데 외세의 간섭과 이권 요구를 비판하고 고종이 궁으로 돌아와 근대적인 개혁 정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이에 고종은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 즉 지금의 덕수궁으로 돌아오는데요. 1897년 10월 환구단에서 황제 즉위식을 올리고 광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대한제국을 선포합니다. 대한제국을 선포한 까닭은 우리나라가 청나라, 일본, 러시아와 동등한 지위의 자주 독립국가임을 세계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고종은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헌법인 대한국 국제를 제정해 군대 통수권, 법률 제정권 등의 모든 권한을 황제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근대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 개혁을 단행하는데 이를 대한제국의 연호를 따서 광무개혁이라고 합니다. 그럼 광무개혁엔 어떠한 내용이 담겼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종이 실시한 광무개혁의 목적은 산업발전, 교육 진흥, 자주성 확보에 있었는데요. 구본 신참, 즉 옛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참고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우리의 전통을 바탕으로 서양의 선진기술 문명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나라를 부강하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대한제국은 광무개혁을 통해 양전사업과 지게발급사업을 실시했는데요. 토지를 조사하고 측량하는 양전사업을 실시해
농민 생활의 안정과 재정 확보를 꾀하였고, 또한 국가가 공인한 근대적인 땅 문서인 지계를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상공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스스로 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또한 민간 제조회사 설립을 지원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기술 습득을 위해 유학생을 해외에 파견하거나 전국에 상공학교, 광무학교와 같은 실업학교와 의학교를 설립했습니다. 통신과 교통시설도 개선되어 우편, 전보망이 전국적으로 확충되고 서울, 인천, 평양, 개성 등지에 전화가 개통되는 등 근대적인 사회시설이 적극 도입됐습니다. 또한 외세의 침략에 대항한 자주적 국가 방위를 위해 군대를 정비하고 보강했습니다. 황제 직속의 최고 군 통수기관인 원수부를 설치하고 황제를 호위하는 시위대와 지방의 진위대를 강화하고 무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대한제국의 선포와 광무개혁의 실시는 일본과 러시아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진정한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이루고자 한 고종의 강한 의지가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광무개혁은 보수층의 개혁 반대, 정부 고위층의 외세 의존적인 태도, 그리고 재정적인 뒷받침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보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르고 열강의 침략으로 조선의 운명이 격동하던 시절 대한제국의 황제가 된 고종. 급변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파란만장한 생을 산 고종은 어떤 인물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고종은 1852년 흥성군 이하응의 아들로 한양의 운현궁에서 태어났습니다. 1863년 철종이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죽자 12살의 나이에 조선 제26대 왕위에 오르는데요. 아직 어린 나이의 고종 대신 당시 대왕 대비였던 조대비가 수렴 청정을 하지만 사실상의 실권은 아버지인 흥선 대원군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종은 15살에 여흥 민씨 가문의 딸인 명성황후와 결혼했습니다. 1873년 흥선 대원군이 권력에서 밀려나자 고종은 직접 정치를 시작하였는데요. 흥선 대원군이 나라의 문을 굳게 닫는 외교 정책을 펼쳤던 반면 고종은 명성황후와 함께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나라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정책을 폈습니다. 고종은 서구 문물에 관심이 많아 사진기에 대한 소문을 듣자 친히 사진사를 불러 자신을 찍게 하기도 했는데 이 사진이 고종이 찍은 최초의 사진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인들에 의해 왕비 명성황후가 살해당하자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러시아의 공사관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이후 대한제국을 선포한 고종은 근대적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개혁을 실시하는데 먼저 한양을 근대적인 도시로 만들기 위해 기존의 경복궁과 운종가 중심의 도로 체계 대신 경운궁을 중심으로 하는 도시 정비 사업을 실시합니다. 당시 독립신문은 1896년 11월 7일자 논설에서 조선이 문명 진보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며 이를 높이 평가했습니다. 또한 전기가 없던 한양에 발전소를 건설해 전등이 설치되고 전차가 개통됐습니다. 그러나 야심찬 고종의 개혁 사업은 일본의 침략으로 좌절되었는데요. 러일 전쟁에서 승리해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한 일본은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을 강요해왔습니다. 고종은 이를 끝까지 거부했지만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의 찬성으로 결국 조약이 맺어졌습니다. 을사조약은 무기로 위협하며 체결한 것이므로 완전히 무효다. 고종은 세계 각국에 호소했지만 이미 세계는 일본 편이었습니다. 마침내 고종은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이상설, 이준, 이휘종을 급파해 일본의 침략상과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폭로하고 열강의 협조를 얻어
대한제국의 국권을 회복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회의 참석이 좌절되자 울분을 참지 못하던 이준 열사는 그곳에서 순국하였고, 나머지 두 사람은 이완용에 의해 사형과 종신형을 언도받아 귀국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을 헤이그 특사 사건이라 하는데, 이를 통해 고종은 일본에 의해 황제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났습니다. 마지막까지 대한제국의 자주 독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고종은 1919년 덕수궁에서 68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는데요. 고종의 죽음에 독살설이 제기되면서 3.1운동의 기폭제가 됐습니다. 흔히 마음이나 날씨가 어선하고 흐릴 때 을신년스럽다라고 하는데요. 을사년에 일본에 의해 외교권이 박탈되자 사람들은 날씨가 좋지 않거나 마음이 불편할 때 을사년처럼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변해 을신년스럽다라는 표현으로 남게 되었죠. 헤이그로 특사를 파견해 을사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려 했던 고종. 격동의 시대에 일본의 침략을 막고 자주적인 근대 국가를 꿈꿨지만 강제로 퇴위되고 나라마저 빼앗기는 비운의 황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기 위한 계획을 진행하고 있을 때 유럽에서도 열강들이 서로 식민지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을 했는데요. 점차 유럽의 세력 구도는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으로 나눠집니다. 오늘 나라방 뉴스에서는 이 삼국 협상과 삼국 동맹에 대해 알아봅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식민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며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그 세력을 거의 양분하고 있었는데요. 식민지 경쟁에 뒤늦게 뛰어든 독일은 영국과 프랑스에게 밀리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와 삼국 동맹을 맺고 발칸반도를 거쳐 서남아시아로 진출하려 했습니다. 이에 영국과 프랑스 그리고 러시아가 서로 조약을 맺으며 삼국 협상을 성립, 독일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삼국 동맹과 삼국 협상이 팽팽히 맞서는 중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한 세르비아 청년이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를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러자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공격하고 러시아가 같은 슬라브 민족인 세르비아를 지원하고 나서는데요. 이렇게 되자 동맹 관계인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돕고 삼국 협상에 의해 영국과 프랑스가 러시아를 돕게 되며 전쟁이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은 4년 반 동안이나 계속되며 전 세계를 전쟁의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역사 이뉴스, 오늘은 대한제국과 고종 황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대한제국은 이후 순종에 이르기까지 13년의 짧은 기간 동안 지속되며 조선과 대한민국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동안 조선 건국에서부터 대한제국까지 조선 왕조 500여 년의 역사를 살펴봤는데요.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현재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지혜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시청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